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3학기 1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아들러 김지용입니다. 네. 김지용 선생님과 함께 네. 하겠습니다. 뉴보이스. 아하, 그런 말도 씁니까 실제로? 제가 만든 건데요. 우리는 이제 영상이 아니라 목소리만 나가니까. 네. 자, 김지용 선생님은 뭐 물론 정신과 전문이시고 뇌부자들이라는 네. 팟캐스트, 유튜브 이거 해가지고 이제 나름 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나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팟캐스트 동지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뇌부자들도 이제 조만간 실버 버튼 받죠. 이 조만간이 대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한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500명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97,500명? 네. 금방 됩니다.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막 닉네임으로 이렇게 하대하는 방송이라서 뭐 별명 없냐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맞아요. 전에. 그럼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지드래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이름이 지용이라도 그래서 막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팟캐 시절에 누군가가 아들러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네, 제가 아들만 둘이고 또 아들러를 사실은 이제 아들러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유명한 분이죠. 네, 그분 이론을 좀 차용해서 설명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프로 아들러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붙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이제 좀 밀어보는 걸로 합시다. 그 아들러도 유명한 작가이자 막 정신과 의사인데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이름 쓴다고 시비 걸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저희가 시비 걸까봐 후보 중에 하나를 안 했죠. KGB라고. 그 무슨 용자는 무슨 용자냐 그랬더니 그 용감할 용자라 그래가지고 그 김의 K, G는 G. 그리고 브레이브 해가지고 KGB 해볼까 하다가 아들러가 좀 더 우아한 것 같아요. 아들러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 아들 두 명은 지금 몇 살입니까? 둘 다 유치원생이고요.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둘 다 유치원생이고? 네, 연년생으로. 그렇군요. 내년부터 학부형이 되시네요. 네. 시간이 빠르네요, 이게. 아들만 둘이면은 엄마가 제일 힘들겠지만 아빠도 힘들겠어요? 네, 힘듭니다. 이게 저희 뇌부자들 다른 멤버들은 신기하게 다 딸이거든요. 전부 다 딸인데 한번 모여서 아이들 데리고 다 같이 놀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저만 안 부르더라고요. 확실히 아들이 다른가 봅니다. 완전히 다르게 노는 걸 보고 좀 약간 경악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모임을 저만 싹 빼고. 자, 이번 시즌은 4분의 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고 각 18개의 사연을 우리가 만나볼 텐데요. 김지영 선생님하고도 18분의 사연 들어볼 텐데 뇌부자들은 이제 민간 방송 아닙니까? 민영 방송. 요건 이제 저희는요? 공영 방송이거든요. 보건복지부 돈이 지금 들어왔다. 제작비로. 공영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아하게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말조심도 하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둥이맘님의 사연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둥이맘입니다. 올해 딸이 14살 중1입니다. 작년 봄에 제가 우연히 딸의 방을 정리하다가 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자기 자신에게 죽어라, 자살해버려라 등의 말이 적혀 있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아이의 일기장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와 5학년 때 왕따를 당했었고 6학년 때도 친구가 없어 학교에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일도 잘하고 공부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해서 주변에 부러움을 사던 아이였는데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걸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는 싫어하는 아이와 같은 학교에 가는 게 싫다고 해서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아이의 상황을 알게 된 저는 궁금한 나머지 올봄에는 일부러 아이의 일기장을 훔쳐보았습니다. 아이의 일기장에는 초등학교 때의 나의 이미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 중학교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6학년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둠을 만들어 활동할 때 마지막에 조를 만들지 못하고 남는 아이는 항상 자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리고 싫어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당시 만나는 친구도 없고 예전 친구들이 전화나 카톡을 보내도 받지 않고 답장도 하지 않고 산책도 하지 않고 너무 방에만 있어서 우울증이 염려돼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려 했으나 딸이 싫다고 해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딸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게 하고 싶은데 남편은 딸이 조숙해서 그렇다, 자기를 닮아서 그렇다,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죽고 싶다고 생각했었다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평소에 말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수줍음도 많았습니다. 친구를 사귀고는 싶지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힘든 거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딸이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친구든 선생님이든 정신과 의사든 누구라도 한 명만 있다면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은 일기장에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고 하니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딸아이가 죽음, 자살을 생각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힘들면 일시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우울증 상태가 호전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데 딸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서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요즘은 누구랑 학교에서 대화를 나누는지, 교우관계에 힘든 건 없는지, 있다면 도와줄 테니 말하라고 해도 늘 말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게는 속마음을 말하지 않으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딸아이를 설득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딸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둥이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왕따가 사실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는 거죠. 요새 아이들 사이에서. 네, 뭐 따돌림의 과거가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된 뒤에도 그 영향이 쭉 가는 거를 뭐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듣고요. 네. 사실 중학생이 아이들이 제일 잔인할 시기거든요. 중학생이요? 네. 원래 중학생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네. 제일 공감 능력은 없고 충동성은 늘어나고 이런 뇌 호르몬의 막 변화는 막 생겨나고 신체는 크는데 아직 이제 공감 능력과 충동력을 담당할 부위인 이제 전전두엽은 성숙을 덜 했으니까 네, 제일 무서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따돌림도 사실 심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우울증도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멀쩡하니까 잘 몰랐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일단 그 아이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은 사실 뭐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 경우에는 어쨌든 우연히 봤더니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엄마는 무지하게 걱정될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그렇죠. 보신 순간. 네.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일기장을 봤다라는 얘기를 아이한테 아직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아직 하셨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 자체도 사실 정답은 없겠죠. 네. 이제 말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나마 감정을 표출하던 일기장도 못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또 신뢰가 확 깨질 수도 있는 거니까 솔직히 걱정이 너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저는 뭐 진료를 어떻게든 시작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뭐 가야죠. 그 이유는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2년 연속, 적어도 2년 연속 이런 죽음의 생각과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지속성 우울 장애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냥 환경 문제만은 전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정말 만에 하나 이 친구의 성격이 조금 유별나거나 아이들과 못 어울려서 그런 사회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전 친구들에게 뭐 연락이 사실 올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 친구들한테 전화나 카톡이 와도 답장도 안 하고 안 받는다. 네. 이런 부분들이 벌써 우울증 때문에 너무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냥 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예 이런 의욕 자체가 없어서 관계가 다 단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고요. 아예 아무 연락도 안 오는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친구들이 이제 전화도 하고 카톡도
취업도 하는 중이니까. 자, 근데 이제 엄마가 일기장 봤다고는 얘기 안 하고 뭐 힘든 거 없냐, 학교 생활은 괜찮냐 물어봤더니 아무 문제 없다 그런단 말이죠. 네. 너 어떡하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접근하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저는 같이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데리고. 네, 엄마도 같이 상담. 그러니까 너의 문제니 너가 진료받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라고 접근을 하는 게 무조건 나을 거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가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중학생, 반항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사실 아이의 의사를 우선시하고 아이에게 좀 잘 설득하고 동의하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미성년자잖아요. 네. 미성년자에다가 게다가 우울증 때문에 지금 정확한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을 때는 그냥 성인의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기장을 봤다. 일기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너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병원에 가자는 그 이유는 되는데 일기장을 봤다는 것 때문에 또 애가 맘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일기장을 봤다는 그러니까 써니는 네. 예전에 그 일기장 어머니가 봤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너무 옛날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분명 저희 엄마도 제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셨을 거라서 저는 대회용 일기장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일기장이 두 버전이 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지금 신뢰를 하는 게 엄마일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의 일기장을 봤다는 사실을 배신으로 느끼지 않게끔 중이 맘께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엄마한테 어릴 때 이제 뭐 비밀 이야기도 하고 그 비밀 중에는 친구가 저한테 진짜 당부했다. 비밀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우리 엄마 홀랑 걔는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엄마한테 배신감을 느꼈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건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미성년인 딸들이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한 거였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전 그 친구랑 굉장히 어색해졌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엄마한테서 일단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정신과에 한번 가자라고 말은 이미 한번 했는데 애가 싫다고 했다. 근데 이미 그 말을 꺼낼 때 이제 답장도 안 하고 산책도 안 하고 방에만 있는 모습이 우울증에 의심된다라고 이미 설득은 한번 하셨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일기장이 아니더라도 진료를 같이 보자라고 설득할 만한 거리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또 이렇게 반대하시고 자녀도 이렇게 망설이고 막 안 간다고 하시니까 더 망설여지실 것 같은데 일단 가기는 가야 됩니다. 남편한테는 뭐 말 안 하면 되잖아. 병원에 가는 걸요? 근데 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싸우시지 않을까요? 두 부모님. 일단 갔다 온 다음에 뭐 말해도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혹시 딸이 자기가 병원 가는 거를 아빠가 아는 걸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 엄마는 괜찮은데. 그러면은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 한번 갔다 오자. 뭐 이렇게. 그건 어떨까요? 그건 어떤 것 같으세요? JYP가 말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남편분이 설득되면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남편분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지금 하고 계셔서 남편은 지금 안 중요해요. 남편은 예를 들어 병원 갔는데 애가 우울증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 말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갔는데 우울증이 심하다더라, 걱정하더라 의사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가요 병원에 그러면은 아이한테 맨 처음에 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상담? 이제 저도 사실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 저는 최대한 이제 그 미성년자들은 안 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생들은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학생 진료까지만 해도 안 하는데 근데 중학생은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초등학생보다 더 이제 초등학생 더 아래는 이제 뭐 놀이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를 대하는 태도로 가겠지만 중학생부터는 충분히 마음을 이야기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너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힘들 거고요. 근데 엄마도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고 우리 가족 분위기 안에서 뭔가를 짚어서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따님분도 굉장히 좌절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학교에 안 됐으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필요해요.
본인도 어떻게든 해결하고 어떻게든 도움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엄마가 안 됐던 거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에 엄마가 꾸준히 좀 노크하고 뭐 접근을 하신다면 따님에게도 약간 동아줄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번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보자 라는 식으로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된 거죠. 이제 중학교 1학년이죠. 네. 중1이면 어린데 그죠? 14살이면 어린데 걱정이 되는 거 이 친구가 우울감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울증인지 아직 확진이 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뭔가 정신과를 간다는 거 자체가 너무 두려울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뭐 MBTI가 유행이니까 뭐 엄마랑 너랑 진짜 성향이 어떤지 정확하게 정신과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꼬셔서 데려가시거나. 좋은데 그것도? 되게 좋은데요? 네. 그렇게 병 때문에 가거나 네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주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앞으로 이렇게 좀 써먹을 것 같습니다. MBTI 요새 유행하던데 같이 좀 엄마도 좀 받아보고. 그러니까 간이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정신과 선생님한테 받아보자. 뭐 하루 정도 그렇게 딜을 하시죠. 학교 하루 안 가게 근데 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는 사실 알아듣긴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자기 자존심도 좀 시키고 그쵸. 못 이기는 척 나 MBTI 해봤는데 그래 제대로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그 정도의 꼼수는 뭐 아이한테 좀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약간의 이런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서 가시는 게 어떨까. 네. 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든 스타트가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선생님에게 이제 공을 토스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머님 짐을 좀 내려놓고요. 지금 어머님도 너무 답답하실 것 같고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남한테 좀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한테. 네. 혹시 정신과를 가게 되면 이왕이면은 좀 소아를 많이 보는 분한테 가는 게 좋겠죠? 네, 소아정신과로 꼭 가셔야 되고요. 네, 소아정신과를 전공하신 분을 꼭 찾아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게 또 정신과 전문의 분들께서도 또 이제 세부 분야가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아를 많이 보는 정신과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아이를 좀 다룬다 그럴까요? 그런 또 노하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 한 번만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가는 거는 좀 쉬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1교시 사연 이 정도 들어보고요.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원하시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radio@doc.co.kr이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